갑질 논란 파문, 갑질 파문을 물벼락 갑질 사건 2주 만에 안동을 부리는 동영상이 추가로 폭로됐습니다. 잘 보일 수밖에 없고 몰고 꿇을 수밖에 없는 그거거든요. 근데 마치 자기네들이 처음부터 다른 것처럼 가진 자는 합의하기도 더 쉬워. 이 정도면 거의 시내린 거 아니에요? 시내림이죠. 이 정도면 외국이랑 시내린 거예요. 물벼락 갑질 논란을 일으킨 조현민. 갑질 파문을 촉발 갑질 논란 파문,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난동을 부리는 동영상이 추가로 폭로됐습니다. 너무 많지 않나? 일단은 딱 대한항공 그 왕상무 라면 라면 덜 상무. 익었다고 해가지고 그랬지. 까먹었다. 응, 또 왕상무가 덜 익었다고 뭐 행사 그때 라면 상무가 만약에 조현민한테 걸렸으면 아주 그냥 뜨거운 물로. 라면을 그때 부었나요? 그래서 뭐 던지거나 이러진 않았고 다시 했다. 끓여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 다시 나를 끓여오라. 무시하느냐에 대한 어떤 어. 그거에 대한 했다고. 한 거지 직접적 행동을 뭘 하진 않았던 걸로 제 기억이 나요. 그 무슨 치킨 무슨 치킨이죠? 호식. 호식의 치킨도 있었잖아요. 예전에 갑질로 있었던 그 홍보팀들은 되게 긴장하고 있대요. 왜냐면 모든 보도에서 다 엮어가지고 예전 사례랑 엮어가지고 술집에서 종업원을 폭행하고 경찰차를 파손한 혐의로 체포된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동선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어떠한 벌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제 회사 다닐 때 이렇게 보면 하청 업체들한테 엄청난 이 갑질을 하죠.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이제 뭐 내 물건을 뭐 예를 들면 여기 과장이나 뭐 부장이나 이런 분들이 내가 물건을 갖고 있는데 이달 월말 목표로 뭐를 넘겨야 된다. 매출이 왜냐하면 전년 어쨌든 전월 대비해서 무조건 올라야 되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미리 맡아달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그 대가로 이제 뭐 여러 가지를 받아 먹는다든지 아니면 뭐 굉장히 윽박을 지르고 욕을 하고 불러내면서 굉장히 좀 뭐라 그러냐 심하게 대한다든지 이런 거는 뭐 매달 봤었죠. 경제 사무적인 갑질을 놓고 보면 알게 모르게 갑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뭐 마트 3사들 이제 갑질 공정에 제일 많이 걸리는 게 대형마트네. 그러면은 위에서 갑질을 하라 이게 아니야. 그냥 실적으로 쪼이다 보면 여기에서 더 많은 이윤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하청업체들, 납품업체들을 쪼개 되고 이게 알게 모르게 다 갑질로 밑에까지 이어지는 것들이라 대표적인 사례가 농심이 있었지 않나요? 그 남양이었나요? 남양이 이제 대표적인 남양유업 그 갑질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영업사원 입장에서도 대리점에 많은 물건들을 더 납품시켜야 되는 거고 반품을 받아주면 또 자기 실적에서 까이는 입장이고 하니까 물론 그 인성이 더러워서 그런 문제도 있었겠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거라. 그렇죠. 그 아저씨는 중간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위에서 프레셔가 들어오니까 그 프레셔를 더해서 밑으로 내려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남양유업이 대리점에 물량을 과도하게 떠넘겼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남양유업 대리점에 쌓여있던 우유와 요구르트, 컵커피 등 각종 유제품이 길거리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실적을 쪼아드는 거는 기업과 기업만의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기업 내부에서도 사실 실적을 쪼아들면 위에서 이제 회사 물건 사라 이런 것들 되게 많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강매라 시키는 경우도 많고 강매 실제로 그런 제 거. 동생도 그런 경우로 회사에서 자기네 회사 쇼핑몰에 제품을 사라고 그것도 한푼 푼 나는 것도 아니고 되게 비싼 어머. 명품 그런 것들을 얼마치 안 사면은 이제 계속 매일매일 리스트업 해가지고 쭉 누구 얼마 팔았다라고 눈치 주면서 안 사면 안 되게끔. 일단 뭐 굳이 저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지금 이제 이슈가 되는 갑질은 기업들의 갑질을 봤을 때는 저는 한 두 가지가 좀 크다고 보거든요. 하나는 지금 아까 말한 재벌 위주의 오너 해서 이제 2세대, 3세대로 넘어가는 과정 그리고 이 재벌 위주의 오너 위주의 몇 퍼센트 안 되지만 기업 전체를 이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심지어 이 사람들은 뭐 바뀌는 사람들도 아니고 계속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거의 이제 외국 외신에서 얘기하듯이 이제 봉건 어떤 또 하나의 갑질을 형성하는 좀 구조가 되는 것 같고요. 또 우리나라가 또 특이하게 보면 모든 대기업들이 문제가 되지만 하청 기업이라는 구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또 있고 뭐 2세대, 3세대, 4세대. 소위 말해서 기업의 어떤 그걸 따먹으려면 잘 보일 수밖에 없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거든요. 근데 요 두 개가 제가 보기에는 어떤 대기업 구조에서의 갑질에서는 가장 큰 구조가 아닌가. 이번에 어떤 광고 대행사에서 그 얘기 했대잖아요. 나도 물벼락 좀 맞고 그런 대기업 광고 좀 많이 따고 싶다. 참 씁쓸한 현실이에요. 이게 문제가 고용주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렇게 채용을 한 사람들을 먹여 살린다. 나 때문에 내가 돈을 주는 거니까 약간 이래서 얘들 해외 같은 경우에는 같이 일하는 사람 같은 파트너십 있는데 꼭 내가 돈을 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좀 사회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인식 자체가. 근데 외국에서는 사실 파트너십의 개념이고 예를 들면은 뭐 그 밑에 기업들이 뭐 예를 들면 반도체를 뭐 했다 그러면 이걸 키워줄 수 있는 거를 먼저 주고 거기서 좋은 기술이 있으면 뭐 인수합병을 통해서 인수를 하든지 아니 뭐 그런 식으로 외국에서는 좀 흘러가는데 우리는 그냥 단순히 거기에 수주를 주고 걔들을 살려놨다가 또 나머지 또 경쟁자를 하나 만들어 놓고 또 옮겨가는 구조 아니면 얘들끼리 좀 경쟁을 붙이는 구조로 보통은 운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조금은 같은 말이지만 좀 다르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갑질이 나올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나라에 이제 적용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문화가 노블리스 오블리주. 우리나라는 그 과거부터 그 왜 경주 뭐 최씨 집안 이런 사람들처럼 뭐 위대한 부자, 사실 위대한 부자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부자들이 존경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급속한 경제 발전하에서 빨리 성장한 이른바 졸부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이 얻었던 어떤 문화적인 것, 정서적인 성장보다 경제적인 성장 속도 너무 빨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또 따라가지 못하는 거고 태어나 보니까 금수저고 다이아몬드 수저니까 그런 교육 자체를 받을 어떻게 보면 기회도 없었고 그런 교육을 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던 그런 수직 구조가 그냥 너무 빠른 경제 발전과 함께 생긴 것 아닌가. 속에 우리가 재벌이라고 말하는 것도 경제 성장을 하면서 약간 정부의 혜택도 많이 받아서 성장을 하는 케이스가 있잖아요. 소위 재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좀 더 베풀고 공존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마치 자기네들이 처음부터 다른 것처럼 자기네들 태어날 때부터 약간 다른 태생인 것처럼 하는 게 좀 반감을 가져오는 게 아닌가. 우리나라야말로 어떻게 보면 인도처럼 카스트 제도가 우리나라 예전에 그런 신분 제도가 없어진 게 신기한 나라다. 우리나라는 돈과 권력에 어떻게 보면 되게 쫓아가고 그런 우리보다 돈이 많은 사람이면 약간 자연스럽게 뭐 저 사람은 이렇게 우리보다 돈이 많아서 뭐 보여주기식이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야말로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그런 제도가 좀 더 심하게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솔직히 들었어요. 좀 유명한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80년대 90년대 초까지만 독재 정권과 이제 과거의 정권에서 좀 탈피를 해서 민주주의가 됐다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이제 시장으로 권력이 넘어갔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그 이후로 사실 사람들은 체감을 못 하고 있긴 하겠지만 독재가 사실 기업으로 바뀐 케이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때 이후로 우리가 이제 물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사람들이 우리가 이게 또 다른 독재 안에 들어왔구나라고 판단을 할 순간부터 이런 갑질 사례가 조금씩 폭로가 되지 않나. 아무튼 경제가 너무 빨리 발전을 하면서 상공 위주의 주의. 근데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막 진짜 하면 안 되는 얘기인데 너 공부 못하면 너 성공 못하면 뭐 그런 일 한다 이런 식의 그런 교육을 사실 많이 이게 공공연하게 하고 지금도 막 분당이나 이쪽 아이들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자기가 그런 사람들이 보다 위에 있고 돈을 잘 벌거나 성공하면 충분히 무시해야 된다. 그 사람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어떤 이데올로기가 우리나라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한편으로 되게 무서웠던 게 이런 대기업 오너들의 갑질 이런 사례를 보면서 저들은 아직도 약간 계급 사회에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뭐 가정적으로나 이런 그들만의 리그에서 그런 교육을 받길래 저런 생각을 할까? 어떻게 보면은 국가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리딩 그룹인데 어떤 식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까라는 또 무서운 생각도 들더라고요. 소유와 경영은 철저히 분리를 하고 예를 들어서 오너 중에서도 경영 능력이 특출나면은 할 수도 있는 건데 맞아. 무조건 태어났을 때부터 보통 그 기사 나왔던 것도 오너 자제 같은 경우에 입사 후 임원에 오르는 게 3년 6개월인가? 공고밖에 안 되는 거죠. 그것 통해서 얼마나 경영을 배우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경영 능력을 인정받으면은 경영을 하는 거고 아니면은 정말 지분만 가지고 배당 받으면서 네.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사실 이들의 입장에는 계속 물려주는 거잖아요, 대대로. 상속을 해야 되는데 점점 상속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거든요. 그리고 자기 지분도 점점 작아지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든 이걸 유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편법을 쓰게 되고 아니면 배당을 적게 둬서 뭐 잉여금 늘린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데다가 옮겨 놓든다든지 이런 걸 계속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그 자기들 오너는 이제 그 소유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걱정을 좀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은 찾되 다만 이 사람들도 이제는 조금 선진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경영을 잘할 수 있거나 한 사람들에 대한 풀을 좀 넓혀가지고 걔들을 잘 좀 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합쳐져서 문제인 건데 자기의 소유와 그 경영을 좀 분리해서 생각하는 그런 약간 형태가 앞으로 자리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전에 대부분 갑질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던 사람들도 결국에 2심 가면 다 집행유예로 풀려나요. 심지어 그 M&M 최철원 사장 그 맥가 폭행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됐기 때문에 2심에서는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가진 자는 합의하기도 더 쉬워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이민재 기자가 나한테 한 10대를 얻어맞았어. 그것도 이제 아주 가불관계 있는 하에서. 근데 내가 나서 구속이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민재 기자 내가 10억 줄게 합의하자. 합의 안 할 것 같아? 하죠. 하지. 이거거든. 그러니까 몇 대 더 때려달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산이 예를 들어서 뭐 100억 있고 1000억 있고 조 단위로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합의금 몇억 원은 돈도 아닌 거야. 근데 내가 빵에 들어가서 몇 개월 사는 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10억, 20억을 주고서라도 합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받은 사람 입장에서도 억울하고 울분을터하고 뭐 제보하고 했지만 결국에는 합의서에 사인을 해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어떻게 고쳐야 하느냐 본다면 가중처벌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된다고 봐요. 뭐냐면 우리 부가가치세 개념이 퍼센테이지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공평과세라고들 이야기를 하는데 100만 원짜리를 산 사람에게는 10만 원의 부가세가 붙고 만 원짜리를 산 사람에게는 만 원이 붙고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 소비가 많은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10%가 붙는 거니까 왜 그 교통범칙금 자체도 소득에 연계시키자라는 게 간혹 이야기는 나오는데 실현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자들 같은 경우에 범칙금 5만 원, 6만 원 내는 거 신경도 안 쓴단 말이야. 그 대부분 운전기사 두고 있고 그 사람들이 딱지대니까 돈이야 뭐 내가 5, 6만 원 내는 거 돈도 아니지. 그러니까 아예 소득 대비로 그렇죠. 가버리는 것도 하나의 대안은 될 수 있겠다. 내부 고발자에 대한 좀 보호가 강화되면은 이런 갑질 문화 좀 적어지지 않을까요? 이게 남의 풀어가는 아니, 게 너무 그- 쉽지 않잖아요. 블라인드 앱이 나는 그러니까. 세상을 바꿨다고 그러니까. 보거든요. 맞아. 그럼 뭐 그 만든 사람들은 뭐 돈을 많이 벌었겠지만 그거와 달리 진짜 세상을 바꾸는데 일조를 한 진짜 그 내부 고발자에 대한 그게 너무 보호도 맞아. 약하고 사실 어떤 걸 제보하거나 고발했을 때 그거 포상금도 좀 약하고 그렇다는 지적들이 되게 많이 됐었는데 뭐 금감원에서 회계 관련해서도 뭐 이렇게 제보 받을 때 되게 작다고 지적이 돼가지고 한번 그 네, 포상금 그쵸. 늘리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나라 구조상으로는 이 우리가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이 뭐 우리 집단의 어떤 문제를 얘기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그 얘기를 하면 야 너가 괜히 그런 얘기 해가지고 회사 쪽팔리게 선택은 너가 만드냐 하지마.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강화되는 게 필요한 것 같고 사회보장제도가 좀 잘 돼 있으면 언제나 내가 일을 그만둬도 내가 이 회사 막 목매지 않으면 내 목숨을 갑이 들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 갑질에 대한 그렇죠. 정도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복지가 되게 잘 돼 있고 막 놀면은 막 한 달에 뭐 몇백씩 주는 게 뭐 좋은 거 아니지 우리나라는 맞지 않겠지만 그런 나라들은 갑질 문화가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자기들이 당장 잘려도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막 그렇게 막 굽신굽신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편의점 것들. 알바도 편의점을 때려쳐도 아무런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정도가 된다면 되게 사소한 거지만 인터넷에서 요즘에 가장 많이 좀 이슈가 되는 글 중에 하나가
사람한테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아니 왜냐면 뭐 제가 제가 뭐 대단히 뭐 이재용을 당장 만날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어디 가서 빰 맞을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당장 내 앞에 있는 갑한테라도 떳떳하게 얘기하는 게 좋지 않겠네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공감을 눌러주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 뭐 되게 심플합니다. 말끝은 흐리지 말고요. 항상 자신 있는 표정. 항상 자신 있는 표정으로 어깨를 하되. 딱 펴고. 네, 그렇죠. 건방지다고 욕먹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이 우스갯소리로 당신에게 비하하는 행동을 한다면 거기에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이거나 웃지 말고 적어도 그게 잘못됐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이론이다. 그렇죠. 연애 이론과 비슷한 겁니다. 실전은 달라요. 글로 배운 뭐. 네. 조양호 한진 일가에 감사패를 주자. 사회 변화의 시발점이 된다. 그 시발인가요? 사회 변화의 시발점이 된다. 저는 그거 함교익 선생님이 트위터에 쓴 말인데 그 누구죠? 조현민이죠 이번에. 그분이 그 들어가면서 한 말 중에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심려란 말은 이제 거기서 얘기하기로는 걱정이란 말이래요. 근데 우리가 그들을 걱정하진 않거든요. 분노가 난 거지. 그래서 심려라는 낌려를 끼쳐서 죄송하단 말은 하지도 말라라는 맞는 말이다. 그래서 저희는 걱정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분노를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사건이 뭔지를 인지하고 행동을 하셨으면 앞으로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그냥 갑질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보다 의지를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커졌으면 좋겠다 정도. 본인들은 다 을이라고 생각하지만 갑일 수도 있다. 내가 하는 게 오히려 더 누구에게 아주 뭐 갑질이라고 명명되진 않아도 그 정도의 상처나 이런 걸 줄 수 있다. 을 밑에 병정이 있잖아요. 저 역시 어딘가에서는 알게 모르게 누군가에게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지언정 그렇게 느끼는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너무 좋아.